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최근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강아지 귓병이 자꾸만 재발한다고 어떻게 관리하냐고 물어보는 댓글들이 많아서 오늘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귓병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만성 귓병 탈출하기. 먼저 귓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강아지 귓병은 말할 것도 없고 아토피나 다양한 피부병에 대해서 증상만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았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보호자분으로부터 카톡이 온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에서 왔던 여름이 보호자분으로부터 왔던 카톡을 보면 여름이 엄마인데 여름이는 다행히도 차도가 좀 있네요. 입욕을 제대로 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차도가 있다는 연락을 19일에 왔었고요. 그날 또 유성에 있던 모찌 보호자분으로부터 모찌는 선생님 덕분에 피부도 귓병도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둘째 포매가 알로페시아가 있고 곰팡이균이 피부와 귀에 있는데 입욕제로 입욕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던 모찌는 피부가 좋아졌는데 또 다른 아이의 피부 문제를 여쭤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제 연락이 오는데 용인에서 예전에 왔던 별님이라고 얘 사례는 요 위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예전에 어땠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피부색이 많이 좋아졌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 별님의 이전 상태를 보면 10월 달에 왔을 때 피부색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뭇거뭇하고 또 지루도 약간씩 묻어있어 냄새도 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2달 조금 지난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상당히 깨끗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냄새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귓병 때문에 저희 병원에 진료를 받고 간 구름이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얘는 작년에도 귓병이 생겼다가 재발한 아이인데 보시면 왼쪽은 그렇게 상태가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 귀가 보시는 것처럼 뻘겋게 발적이 되어 있고 염증물이 붙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안을 보면 그렇게 심한 상태가 아닌데 귀 입구 부분이 이렇게 발적이 심하고 염증물들도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염증 반응이 심할 때 보통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그런 약물을 처방하는데, 이런 약물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전신적인 영향도 있고 또 약물의 내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가급적이면 약물 처방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 피부 전용으로 만들어진 피부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름이도 귀의 염증이 심한 부분에 레이저 시술을 했고요. 그렇게 레이저 시술을 3일 간격으로 3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술을 받고 나서 귀의 변화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염증물이 많이 붙어 있던 그런 상태에서 염증물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전 사진과 이후 사진을 보면 7일 만에 이렇게 피부 상태가 많이 진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피부 레이저 또한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날 때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레이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 레이저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귓병이 자꾸만 재발하고 치료할 때는 증상이 가라앉지만 치료를 끝내면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귓병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귓병이 발생하면 그냥 증상만 억제하는 주사나 약 아니면 연고만 처방하기 때문에 그때는 당장 가라앉지만 다시 또 재발하고 그러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귓병이 발생하면 웨이도는 약간 발적된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 진행되면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막히게 되고 완전히 막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외도벽이 약간씩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종양이나 그런 것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종양으로 막힌 상태이고요. 출혈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종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그 사진들은 거미경으로 귀 안을 들여다봤을 때고 그냥 바깥의 모양은 처음에는 약간 발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증상만 억제하는 식으로 치료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심하고 좀 더 지나면 완전히 부어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히게 되면 외에도 안쪽에서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도를 적출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병원에서 기초를 받으면 아이가 상태가 좋아지겠지 그렇게 믿고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서 외도 적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서 부랴부랴 찾아보다가 저희 병원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외도가 막힌 경우에는 다시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거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각 동물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학 자체의 문제입니다. 현대의학은 환원주의라고 해서 아토피도 그렇고 만성피부병, 만성기병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말라세지아나 유전자, 단백질, 진먼지, 진드기, 세균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어떤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 보호자분한테 설명하기도 쉽고 보다 근원적인 복잡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계를 숙주나 세균, 기생충,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이나 기생충을 제거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세균이나 기생충, 곰팡이 그런 것들을 적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이런 넵트라나 오리도밀, 덱소릴 이런 귀에 사용하는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에는 스테로이드, 항생제, 또 항균제 그런 약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말라세지아 그런 것들을 억제함으로써 증상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균이나 말라세지아, 곰팡이 그런 것들이 기병을 유발하는 1차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사용했을 때는 증상이 좀 가라앉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명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해야 되는데 현대의학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싸우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만 지구상의 어떤 생명도 홀로 존재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제 몸도 그렇고 반려견의 몸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세균, 또 말라세지아, 곰팡이, 먼지 진드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물망처럼 모든 생명체들은 그 관계 속에서 30억 년이 넘는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왜 하냐면 현대의학은 말라세지아, 세균 그런 것 때문에 기병이 생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다하게 증식된 거 그거는 그 세균이나 말라세지아 걔네들이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이 과다하게 증식하게 만든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해결해 줘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기병도 그렇고 피부병도 그렇고 상태가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생명체들 이 수많은 생명체들의 피부에 세균이나 말라세지아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기병 그런 거 없이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숙주와 세균, 말라세지아 그런 것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왔던 그 상태를 깨트리는 어떤 요인들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균이나 말라세지아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증식해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고름이 나오거나 그런 정도라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 부분이 궁금할 텐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 너무나 다양한 차원에서 오염이 되고 그런 오염물질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선 초진 같은 경우는 1시간 넘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보호자분들은 강아지는 그냥 무조건 사료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료는 강아지를 위해서 완벽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료는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고, 그 만들어진 재료도 사료 업체에서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사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방부제, 사료첨가제, 그런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몸에 누적되면서 어느 시점에 발가락을 핥는다거나 기병, 피부병, 아토피,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료와 관련된 문제는 이후에 예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아이가 기병이 재발한다 그러면 먹는 것부터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저희 병원에선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자연치유 가정식 레시피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몸에 누적된 독소를 빼내기 위한 입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몸의 상태를 개선해주는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귀 연고만 가져서 귀의 증상만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만성적으로 재발하던 피부병도 그렇고 기병도 그렇고 그런 게 좋아지면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병이나 피부병을 유발하는 원인과 관련된 영상은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한번 시간 내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끝없이 재발하는 강아지 기병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강아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